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4장 송전 특성 및 조당 설비 부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이제 문제풀이 할 때 좀 신경 써 주셔야 될 것이 문제가 좀 많이 나오는 챕터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좀 복잡하고 좀 힘드시더라도 꼭 참고 좀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다시 한번 꼭 말씀드리고요.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저항이 9.5ohm이고 저항이면 R이죠. 리액턴스가 13.5ohm X값이고요. 22.9kV 선로에서 수전단 전압이 21kV, 역률이 0.8. 여기서 레그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 잘 안 쓰는데 역률의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전압 강화율이 10%라고 할 때 송전단 전압은 몇 kV가 될 것이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송전단 전압을 찾아라 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그 문제에서 준 형태를 간략하게 이제 회로 형태로 또는 이제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해보면, 여기 송전단이 될 것이고 이쪽에 수전단이 될 것이다. 그럼 송전단에서 수전단에 이제 뭐 예를 들어 철탑이 설정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일반 지지물이 설정될 수도 있어요. 그때 선로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때 저항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리액턴스도 있을 것이다. 통상 저항과 리액턴스를 설정을 할 때 리액턴스 부분이 별다른 말이 없으면 유도성 리액턴스로 설정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저항 값이 이제 9.5ohm이죠. 리액턴스 값이 13.5ohm이 되겠고요. 지금 22.9kV 선로라고 하는 것은 통상 이 선로의 이름을 갖다 붙여준 거예요. 22.9kV라고. 그런데 이제 좀 더 정확하게 이제 표현하게 되면 이 22.9kV가 공칭 전압이기 때문에 본래 이제 수전단에 22.9kV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 수전단 전압을 21kV로 설정을 했어요. 그럼 아마도 전압 강화 때문에 전압이 좀 다운돼서 설정이 됐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바르게 설정된 건 아닙니다. 그죠? 원래는 이제 바르게 설정되려면 수전단에 22.9kV가 나오는 게 좋은 거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역률이 0.8이다. 그 말은 이제 뭐가 될 것이냐? 지금 수전단에 21kV가 걸려 있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요. 부하가 있다라는 거죠. 부하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부하에는 이제 유효분과 무효분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게 된다면, 그때 그 유효분과 무효분에서 유효분 비율이 역률이죠. 역률은 코사인 세타고 이게 0.8이 잡혀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문제에서 준 조건이 뭐가 있습니까? 전압 강화율이 10%다라고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압 강화율 부분은 뭐가 될 것이냐? 송전단에서 전기에너지를 공급하고 수전단에서 전기에너지를 받는데 중간에서 뭐가 생겼다? 전압 강화가 생긴 거죠. 그 전압 강화가 생긴 것의 비율이 전압 강화율이에요. 그럼 뭐랑 비교했을 것이냐? 항상 전기는 어디가 기준이에요? 어디가 제일 중요해요? 부하가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부하가 중요한 거니까 부하 측에, 즉 21kV를 기준 잡아가지고 문제풀이가 들어가야 된다. 즉 전압 강화율이 표현돼야 된다. 그럼 우리가 전압 강화율을 수식적으로 한번 표현을 해본다면, 전압 강화율에 대한 기호는 저는 이걸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수전단 전압. 그러니까 이쪽에 나타난 전압이 21kV가 수전단 전압이죠. 통상 기호는 이제 VR을 통상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럼 VR분의 전압 강화 스몰 e 곱하기 100. 이렇게 이제 표현된 것이 이제 전압 강화율이죠. 그러면 이때 또 우리가 이제 이걸 이제 수식적으로 이제 풀어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VR은 수식적이다라고 하게 되면 숫자 넣어주면 되는 거죠. 21kV, 즉 21,000V 넣어주면 되고, 여기 전압 강화를 이제 수식적으로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럼 전압 강화는 어떤 형태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냐? 우리가 이론상 설정을 했죠. 지금 문제에서 별 말은 없습니다만 전압이 지금 대략 한 22.9kV, 즉 21kV 설정을 했으면 여기서는 또 특히나 또 송전단이라는 표현도 있고, 그래서 여기 송전단이라는 표현은 크게 도움은 안 될 것 같긴 한데, 전압이 21kV니까 이건 단상으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삼상으로 해석하는 게 맞는 표현이 되겠네요. 그래서 삼상으로 표현한다. 삼상 삼선식이다. 표기했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루트 3의 전류값 IN에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라는 형태로 전압 강화를 표현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여기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될 거다라고 추정하고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전압 강화 형태를 이제 식으로 좀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숫자를 좀 집어 넣어 봐야 되겠죠. 전압 강화율은 지금 얼마예요? 10%죠. 자, 이거 끌어내려서 전압 강화율은 10%. 그 다음에 이제 수전단 전압은 21kV니까 21,000V. 그 다음에 전압 강화가 여기에 이제 요거 들어와야 되는 거죠. 요게 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루트 3에다가 전류값 IE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 변수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R 저항값은 9.5ohm이죠. 역률은 지금 0.8이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리액턴스는 13.5ohm이 설정이 되어 있고, 자, 여러분 사인 세타 값은 역률 코사인 세타 0.8이면 사인 세타는 0.6이 되는 거죠. 당연하게 이건 피타고라스 정리 적용하셔서 알아주셔야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곱하기 100 이렇게 했을 때 10%가 된다라고 얘기가 돼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에서 뭘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전류값을 찾을 수가 있다. 그럼 전류값은 어떻게 찾으시면 되겠습니까? 다 이항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결국 이항을 다 시켜가지고 전류를 찾았더니 얼마다? 77.23A가 되겠죠. 이항시켜 정리하시는 거 여러분들이 좀 해주셔야 됩니다. 77.23A가 흘러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표현됐는데 이때 우리가 이제 뭘 해줘야 되는 겁니까? 송전단 전압이 얼마냐, 그걸 좀 찾아줘야 되는 거죠. 그럼 송전단 전압은 우리가 이렇게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송전단 전압은 수전단 전압에다가 전압 강화를 더한다. 그래서 송전단 전압을 이제 VS 서브는 이제 수전단 전압 VR이죠. VR이 지금 얼마예요? 21kV, 즉 21,000V가 되겠고요. 플러스 전압 강화, 지금 3상 3선식으로 설정했으니까 루트 3에 전류값은 77.23A가 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서 자, 요거 아래쪽에다 기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3에 전류는 77.23이고 R값이 9.5죠. 역률은 0.8이고 플러스 그 다음에 리액턴스 13.5고요. 무효율은 0.6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기로 쫙 눌러주시게 되면 값이 나와야 됩니다. 값이 얼마 나오냐면 23,132. 23,132V.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대략 자릿수 고려하게 되면은 23.1kV가 설정이 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송전단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다시 한번 그림에서 언급을 하게 되면 여기 나타난 전압이 송전단 전압이 될 것이고, 그 송전단 전압이라고 하는 건 수전단 전압에다 누구를 전압 강화를 더해서, 그렇죠? 이렇게 표현되는 거. 이게 이제 곧 누가 된다? 송전단 전압이 된다. 이거 여러분들이 뭐 내용 정리상 다 하셨을 테니까 충분히 설정하실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정답은 23.1이 정답이 되겠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문제 1번에서는 일단 몇 상 몇 선식이다라는 게 표현이 지금 안 돼 있어요. 지금 공단에서 문제 출제가 될 때. 근데 우리는 이제 이것을 대략 전압이 좀 높은 거니까 3상 3선식으로 통상 문제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풀이를 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1번은 뭐 이 정도까지 설정하시면 되겠네요. 계산식이 좀 복잡한데 이런 문제를 하나 통으로 좀 풀어주시게 되면 추후에 이제 실기시험이라든지 또는 뒤쪽에 이제 계산 문제 풀이할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러 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1번은 얘기가 됐고요. 자, 이번에 2번 문제로 가도록 하죠. 수전단 전압이 6만 볼트예요. 수전단 전압은 VR.
그다음에 전류 200A, 요 IN. 선로 저항이 지금 R 값이죠. 7.61. 리액턴스가 X 값이죠. 11.85. 그때 삼상 단거리 송전 선로의 전압 강화율이 얼마가 될 것이냐. 역률은 0.8입니다. 코사인 세타. 자, 지금 이렇게 설정이 됐다. 그럼 이걸 이제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해 주게 된다면, 자, 여기 송전단 설정하시고요. 여기 수전단 설정하시고, 송전단에 수전단에 전기에너지 공급하는 과정에서 저항값과 리액턴스 값이 있을 것이다. 저항값, 리액턴스 값. 저항은 7.61이죠. 리액턴스는 11.85. 자, 그 다음에 수전단 전압이 여기가 지금 6만 볼트. 그 다음 전류가 200A. 네, 이렇게 지금 표현됐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전압 강화율을 물어봤는데, 우리가 앞선 문제에서도 정리를 했다시피 전압 강화율은, 자, 저는 이제 퍼센트의 스몰 2로 표현을 하겠고요. 네, 수전단 전압 VR 분의 전압 강화 스몰 2 곱하기 100. 이렇게 이제 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전압 강화는 어떤 형태가 될 것이냐? 일단 삼상이라고 표현했으니까 통상 이거 삼상 3선식으로 해석을 한다. 그럼 삼상 3선식이 됐으니까요. 삼상 3선식에 해당하는 전압 강화는 루트 3의 전류값 IN에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 이걸로 표현을 하시면 되겠죠. 물론 이거 말고 다른 식도 있죠. 뭐 V분의 P에 해가지고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 이렇게 표현되는 것도 있는데, 제가 볼 땐 요 풀이보단 요 풀이가 더 좋은 것 같아서 저는 항상 이제 이쪽으로 많이 풀이를 하고 있다라고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전압 강화를 찾아야 되겠죠. 그럼 숫자 집어 넣으시면 돼요. 루트 3 곱하기. 여러분, 자, 전류값이 얼마였어요? 전류값이 여기 있죠. 200A. 그럼 여기 200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R 저항값이 7.61, X값이 11.85. 그럼 7.61. 자, 그 다음 X값이 11.85. 자, 여기 문제에서 이제 준 게 역률이 들어와야 되죠. 문제에서 역률이 얼마 줬습니까? 지금 0.8. 그죠? 역률이 0.8이 됐으니까 무효율은 0.6이 될 것이다. 이렇게 딱 계산하시면 되죠. 그래서 전압 강화를 찾으면 뭐 얼마가 나오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요 부분에다가 이걸 바로 갖다 집어 넣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끌어당겨 가지고 전압 강화율은, 자, 루트 3 곱하기 200 7.61 곱하기 0.8 플러스 11.85 곱하기 0.6. 여기서 이제 곱셈을 이제 생략한 거고 여기 표현한 것 뿐입니다.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수전단 전압이 얼마였어요? 수전단에 6만 볼트 설정이 되어 있죠. 여기에 이제 6만을 넣어주시고요. 곱하기 100 하시게 되면 전압 강화율이 나오게 되죠. 전압 강화율이 이제 얼마가 될 거냐라고 봤을 때 7.6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압 강화율 설정을 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어떤 그 표준식을 내용상 정리했을 때 그 부분을 이용해서 접근해 주시는 거 좀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되도록이면 삼상 3선식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을 좀 해서 어디가 빠지면 안 돼요. 루트 3 빠지지 않도록 체크하시는 것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는 이제 2번 문제를 풀어서 역으로 1번 문제를 또 풀이를 할 수도 있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전압 강화식도 우리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1번, 2번 문제 유기적으로 생각하시면서 한 번씩 봐주시고,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해 주셔가지고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죠? 자, 그러면 2번 문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계산 문제 힘들다고 빼시면 안 돼요. 필기 때 안 하면 실기 때 고생합니다. 결국에는 자격증 취득하는 데 들어가는 노력은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단지 차이가 있다면 이제 평상시에 착하게 사신 분들은 운이 좀 좋은 거고, 운이 좋으면 좀 쉽게 더 합격하고 빨리,
평상시에 조금 악하게 사신 분들은 좀 늦게 합격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갑니다. 3번입니다. 선로 길이가 10km고요. 전선 1조당 저항이 0.4옴/km. 그러니까 지금 문제 해석을 하자면 1km당 0.4옴짜리죠. 그런데 지금 선로 길이 10km니까 전체 저항으로 설정하게 되면은 0.4 곱하기 10 하면 4옴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리액턴스가 1km당 0.6옴입니다. 그러니까 10km로 환산하면 6옴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또 삼상 배던선입니다. 수전단 전압을 20kV로 잡고 그럼 수전단 전압 VR이 되겠네요. 그죠? 부하 역률은 0.8 코사인 세타가 되고, 자, 그 다음 선로 손실을 5% 이내로, 선로 손실 5% 이내로 하기 위한 부하의 최대 전력은 몇 킬로와트가 될 것이냐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지금 이 문제를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조금 이게 복잡합니다. 문제가 좀 어려워요. 일단 차근차근 하나씩 좀 해서 접근하는 방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에서 구하라는 최대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수전단에 나타나는 전력이 되겠죠. 그럼 수전단 전력이다라고 했을 때, 자, 우리가 이제 그 삼상선로가 됐으니까 P 값은 루트 3의 수전단 전압의 전류값의 코사인 세타로 표현되는 형태가 돼야 되죠. 그럼 얘를 다 찾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 준 게 수전단 전압 20kV가 주었으니까 이제 VR은 있어요. 근데 역률 코사인 세타도 있죠. 그럼 전류를 이제 찾아야 되죠. 전류를. 그럼 전류를 찾을 때 통상 이제 기출 문제들을 쭉 분석을 해보게 되면 전압 강화라든지 또는 전압 강하율이라든지 또는 선로 손실을 가지고, 선로 손실은 PC나 PL 뭐 혼용했습니다. 얘네들을 준 상태에서 어떻게 이제 문제를 좀 풀이를 하는 게 통상 이제 출제되는 경향이에요.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전압 강화 없죠. 전압 강화율도 없고요. 그 다음에 손실이 없어요. 손실을 단순히 몇 퍼센트? 5%라고 표현했는데, 그러면 누구를 기준으로 5%냐? 이게 수전단 전력 기준으로 5%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수전단 전력을 찾아야 되니까 결국에 선로 손실이 몇 와트다, 즉 선로 손실 값 자체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풀이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문제 접근은 이렇게 해석하면 일단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잡았을 때 우리가 이제 여기가 송전단 전압 VS고 여기 수전단 전압 VR이 될 것이고, 이제 여기에 이제 부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대지가 설정이 됐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자, 저항값이 지금 얼마죠? 4옴이 되겠죠. 10km니까 리액탄스는 6옴이 될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수전단에 나타난 전압이 20kV. 네, 전류가 이렇게 들어와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당장 이 상태 가지고, 기존의 내용 가지고서는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어떻게든 이용해야 돼요. 이걸요. 이게 지금 그나마 힌트니까.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3상이라고 했고, 이게 지금 1조, 즉 한 가닥당 저항과 리액턴스니까 세 가닥으로 여러분들이 환산해서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이제 5% 저걸 이제 이용한다. 손실값 PC라고 하는 것은 3의 전류 제곱의 저항으로 표현하는 게 통상 선로에 표현되는 손실이죠. 근데 선로에 흐르는 전류가 IN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그럼 이게 선로 손실인데, 이 선로 손실값은 수전단 전력 P 값의 0.05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수전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선서 여기서도 표현했습니다만 0.05는 일단 그대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루트 3의 VR의 IN의 코사인 세타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가요? 손실이. 이렇게 표현된 것이.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일단
전류만 찾아서 넣으면 되는 거죠. 식이 하나가 설정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인데 변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일단은 문제 준 건 뭐 체크를 해야 되죠. R 값은 줬어요. 얼마로? 네, 1조당 저항이 0.4ohm인데 1km당. 그죠? 10km가 됐으니까 우리가 얼마로? 4ohm으로 설정할 수가 있겠네요. 이건 준 거고. 그 다음에 수전단 전압 20kV 줬죠. 역률은 0.8로 줬고요. 그러니까 식이 하나인데 변수가 이제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랑 일단 약분을 해보죠. 그러면 이제 이거 하나 남아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전류를 설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전류값 IN은 요거 넘겨야 되겠죠. 자, 0.05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수전단 전압이 20kV. 그럼 2만. 그 다음에 역률 0.8. 그리고 이제 3하고 R이 이제 오른쪽 넘어오니까 3 곱하기 R 값 얼마예요? R 값이 지금 4ohm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전류를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전류를 구해 보게 되면 115.47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전류가 이제 115.47이 들어오는 거죠. 쭉 들어와서 부하에 들어가는 형태가 되겠네요. 이거 이제 찾은 거니까 이거 끌어내려서 수전단 전력 P 또는 부하에 전달되는 최대 전력은 루트 3 곱하기 전압은 20kV 잡혔으니까 2만 볼트 곱하기 전류는 115.47 곱하기 역률은 0.8. 이렇게 해서 계산기 쫙 눌러주시게 되면 전력이 나오겠습니다. 전력이 얼마 나오냐면 문제에서 지금 킬로와트로 구하라고 했네요. 그죠? 킬로와트로 구하라고 했으니까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여기까지 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계산하면 대략 3200kW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출제됐던 거랑 조금 방향이 다르게 설정돼서 최근에 출제된 유형이다. 야, 나 근데 이 문제 못 풀겠다 싶으시면 어떻게 과감하게 빼버리세요. 일단 저는 일단 풀이는 했습니다만, 저야 풀이하는 거는 강사기 때문에 이제 풀이를 한 거죠. 저도 물론 너무 어렵다 싶은 건 이제 빼고 갈 건데, 그래서 감안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3번 문제는 이 정도. 이제 좀 힘들다 싶으시면 하지 마시고, 할만하네 싶으시면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접근 방법을 여러분들이 좀 익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접근 방법이 중요하죠. 항상 모든 계산 문제는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가 문제죠. 시작할 수 있는 방향 또는 시작하는 어떤 패턴만 좀 기억하셔도 문제풀이 하시는 큰 문제는 없으니까. 자, 그래서 3번 문제까지 됐고요. 자, 그 다음 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거리 송전선의 4단자 정수 A, B, C, D 중 그 값이 0인 정수는 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출제된 문제 유형 같은 경우는 기출 문제에서 나오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너무 답을 많이 잘 외우니까 문제를 어거지로 막 이제 비비 꼬는 겁니다. 사실상 단거리 송전선로 해서 4단자 정수를 언급할 필요가 없어요. 단거리 송전선의 경우는 이제 길이가 짧다 보니까 고려할 게 그다지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4단자 정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려할 것을 단거리에 비해서 이제 좀 추가를 시킨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단거리 송전선로에서는 R 값하고 X 값만 다뤄주면 되죠. 그렇죠?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R하고 L만 다뤄주면 돼요. R하고 L만. 중거리의 경우는 R하고 L하고 C까지. 그 다음 장거리의 경우는 R하고 L하고 C하고 G까지 다뤄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단거리에서는 굳이 4단자 정수라는 특수한 방법까지 설정할 필요는 없는데 이제 문제가 나왔다. 이때 이제 단거리 송전선로를 간략하게 회로로 표현하면 우리가 좀 전에 그림을 그렸던 게 단거리입니다.
여기가 R이고 여기에 유도성 리액턴스 들어가서 표현되고, 그리고 단상 기준으로 표현하면 단상은 통상 전압을 대문자 E를 많이 쓰죠. 송전단 전압 형태 설정하고 수전단 전압 설정하고요. 그 다음 전류는 다이렉트로 그냥 쭉 들어갈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단거리 송전선로의 특성이죠. 근데 이제 중거리 송전선로의 경우는, 자, 우리가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죠. 저항값이 있고 리액턴스 값이 있고, 그 다음 여기에 이제 대지다라고 설정을 했을 때 이게 이제 ES죠. 여기가 이제 ER이 될 것이고 수전단. 그러면 전류가 이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전류가 나오는데 이 중거리는, 단거리는 한 수 킬로미터, 그러니까 10km, 뭐 길게 잡아서 한 10km 전후까지 설정을 하는 거고요. 대략적으로 그 뭐 길이는 굳이 외우실 필요 없어요. 중거리 같은 경우는 대략 한 50km 정도가 전후로 설정할 때 중거리를 하고, 100km 전후로 또는 100km 넘어가게 되면 이게 장거리라 하게 됩니다. 그럼 이게 길이가 길어짐에 따라서, 길이가 짧을 때에 있긴 있는데 너무 작은데 길이가 길어짐에 따라서 그걸 무시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성분이 있죠. 뭐냐면, 여러분, 자, 우리가 그 선로정수 파트에서 L값의 단위가 있고 C값의 단위가 있었어요. 그때 L값의 단위가 밀리헬리 퍼 킬로미터고 C값의 단위가 마이크로페러 퍼 킬로미터예요. 그러니까 L값과 C값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생각하시면 밀리와 마이크로니까 대략 한 1000배 정도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로의 길이가 짧은 단거리에도 C가 있기는 한데 그 C와 상대적인 L이 C의 크기를 무시해버릴 정도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중거리 정도 되면은 이제 L이 물론 C보다는 크지만 C도 무시할 정도만큼으로 작진 않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거리 송전선로에서 우리가 4단자 정수를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C라고 하는 것은 위에도 원래는 C가 이렇게 있을 테지만 이게 너무 작으니까 전반적인 단거리에서는 굳이 고려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이와 같은 중거리 이상이 되게 되면 C를 무시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R, L, C 형태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위에서도 아래 그림과 통일을 시키게 된다면 여기도 이제 L로 표현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가 중거리 송전선로, 그 다음에 그때 전류를 보니까요, 단거리에선 전류가 그냥 쭉 부하까지 들어가지만 중거리에선 전류가 들어와서 여기까지 온 다음에 일부는 아래로 빠지고 C 타고 나가고 일부는 또 부하를 향해서 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위에서는 여기 전류나 똑같았으니까 구분을 안 했는데 여기에서는 들어오는 전류와 나가는 전류가 엄연히 다르죠. 그러니까 전류 성분도 고려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중거리 송전선로 쪽에서는 이 C값 때문에 내용 구성이 또는 수식 전개가 굉장히 복잡해지더라. 그래서 이제 도구를 만든 게 이 4단자 정수죠. 그 4단자 정수는 이 전원하고 부하가 있을 때 그 전원에서 부하 측에 에너지를 전달하는 과정인 선로에 R값과 L값과 C값, 그죠? R, L, C값을 이제 어떤 결국에는 뭐 길이라든지 선로 길이라든지 어떤 전압의 전류의 크기에 따라서 값이 서로 연계 유기적으로 이제 변화가 된다. 그래서 이걸 이제 블록화 시켜서 표현을 하는 게 이제 이걸 정리했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4단자 정수 A, B, C, D가 되는 겁니다. 내용상 정리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를 가지고 이 회로를 간략하게 만들기 위해 표준화 시켜준 게 ES, IS라고 하는 송전단 전압, 송전단 전류는 선로 A, B, C, D 선로에 나타난 성분들을 이렇게 표준화 시킨 것이고, 거기에다가 수전단 전압, 수전단 전류를 곱하게 되면 얘랑 얘랑 곱하면 결국 얘랑 얘가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게 간략하게 표현하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지금 들어갔는데요. 이때
우리가 통상 요 A 성분을 뭐라고 합니까? A 성분을 회로이론에서도 공부하셨을 거예요. 이걸 전압이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B를 임피던스 요소라고 하죠. 그 다음 C는요. 여기 어드미턴스 요소예요. 그 다음 D가 전류이득이 됩니다. 곧 여기에 B 성분이 임피던스고 여기 C 성분이 어드미턴스 자리다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까지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다라고 하게 되면은 요 아래 중거리 송전솔로 쪽에선 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지만 요 윗부분은 얘가 지금 있긴 있는데 요 값에 비해서 얘가 너무 미약하게 적으니까 고려 안 해도 오차는 거의 발생하지 않으니까 이와 같은 단거리 송전솔로 쪽에서는 이게 너무 작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얼마로요? C가 0으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싶은 게 뭐냐면 B가 임피던스 요소고요. C가 어드미턴스 요소다. 그래서 B 임피던스 요소는 단거리든 중거리든 장거리든 다 나타나는 것이고 C 성분에 해당하는 어드미턴스 요소는 선로기가 짧을 때는 안 나타난다. 물론 나타나기 있긴 있지만 그렇죠? 크게 너무 작아서 배제시킨다는 얘기예요. 중거리, 장거리 쪽에서만 고려한다. 그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설정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뒤쪽에 다시 또 문제풀이 할 때 추가적으로 계속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4번 문제는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잘 설정하시는 게 이제 무엇보다 필요하다라는 거 꼭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로 가도록 하죠. 자, T회로의 일반회로 정수에서 C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좀 전에 언급했던 얘기랑 동일한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바로 이제 뭐 찍어주셔도 되죠. C는 어드미턴스. 그 다음에 B가 임피던스죠. B가 임피던스. 그러니까 4단자 정수 쪽의 얘기를 이제 한다. 그렇게 여러분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T회로들을 좀 보죠. T회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을 하죠. 대문자 T와 똑같은 모양으로 대문자 T와 똑같은 모양으로 설정한 회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거기에서 이제 여기에 송전단 전압이 있고 송전단 전류가 있고 여기에 수전단 전압이 있고 수전단 전류가 있고 물론 여기서 중간에 새 나가는 형태가 될 것이고요. 그랬을 때 이제 여기 성분을 이렇게 저렇게 막 정리를 하게 되면 여기를 이제 우리가 A, B, C, D라 하자. 그 A, B, C, D에다가 ER, IR를 이제 행렬곱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 ES, IS가 나올 것이다. 이 얘기죠. 그랬을 때 T 회로에서 A, B, C, D는 어떤 형태로 표현이 될 것이냐? A는 1 플러스 2분의 ZY. 그때 요 A 성분과 D 성분은 똑같은 형태로 표현됩니다. 따라서 1 플러스 2분의 ZY. 그러면 이제 B 성분은 어떻게 될 거냐? 지금 문제에서 T회로라고 했어요. 그쵸? T회로에서는 Z의 1 플러스 4분의 ZY. 그 다음에 T회로에서 C는 어드미턴스 Y. 이렇게 표현이 되게 되죠. 그래서 T형 회로에서 A는 얘, B는 얘, D는 얘. 다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 외워두셔야 돼요. 물론 우리 내용상 정리했다시피 여기에서 이걸 만들어내는 것도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하시면 되는데 하기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외우는 게 빠른 거죠. 그 다음에 C는 얘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T형 회로와 쌍대를 이루는 반대가 아니죠.
t 회로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파이 회로로도 해석할 수 있죠. 파이 회로에서는 뭐만 바뀌면 돼요? 파이 회로에서는 a하고 d 그대로고 b하고 c가 바뀌는데 어디? b의 1 플러스 4분의 zy가 y로 달라붙으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만 여러분 설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5번에서 지금 C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T형 회로에서 C는 어드미턴스를 얘기하게 된다. 그래서 5번의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여러분 4단자 정수는 100% 나옵니다. 시험 문제로. 이게 쉽게 나올 거냐 어렵게 나올 거냐 그 차이고요. 심지어는 두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4단자 정수라고 하는 부분 잘 정리해 두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6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중거리 송전선로 T형 회로에서 송전단 전류 IS는 어떻게 될 것이냐? 뭐 ZY는 선로의 직렬 임피던스와 병렬 어드미턴스이고 ER은 수전단 전압, IR은 수전단 전류이다. 지금 앞서 우리가 풀었던 형태 그대로 적용을 다시 한번 시켜주시면 돼요. 그래서 T형 회로의 형태에서 나타나는 부분 일단은 표준식 설정하시고 차근차근 하세요. 천천히. 이게 체계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두 번, 세 번 뭐 공부할 걸 이제 한 번 또는 두 번 적게 공부하면서 내용을 숙지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4단자 정수라고 하는 건 표준꼴로 일단 딱 잡아 놓으세요. 자꾸 써보세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걸 이제 우리가 송전단 전류와 송전단 전압과 송전단 전류로 표준식 꼴로 이제 표현하게 된다면 이렇게 곱이죠. 얘랑 그러니까 A의 ER 플러스 B의 IR 이게 송전단 전압은 이렇게 된다. 그 다음 송전단 전류는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C의 ER 플러스 D의 IR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요 꼴을 딱 잡아놨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풀이를 해야 될 게 송전단 전압, 송전단 전류는 여러분 T형 회로에서 A, B, C, D는 바로 앞 문제에서 풀이를 했습니다만 그 성분을 외우시는 게 편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유도하지 마시고 유도를 해야 된다 하면 내용 정리 다시 보셔야 돼요. A가 얼마 들어가면 돼요? 1 플러스 2분의 ZY 그때 D도 A랑 똑같죠. 그러면 1 플러스 2분의 ZY 그때 T형 회로에서는 B 자리가 Z의 1 플러스 4분의 ZY T형 회로에서 C는 어드미턴스 Y 이렇게 표현이 될 것이다. 여기에 이제 ER, IR이 설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송전단 전압과 송전단 전류를 횡렬의 고부를 형태를 이제 풀어서 쓰게 되면은 이렇게 설정이 될 거니까 얘랑 만나죠. 따라서 1 플러스 2분의 ZY의 ER 플러스 얘랑 만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Z의 1 플러스 4분의 ZY의 IR이 되면 T형 회로에서 나타나는 송전단 전압이 구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송전단 전류는 이렇게 곱이 될 거니까 어떻게 돼요? Y의 ER이 될 것이고 플러스 그 다음에 이거 얘랑 곱해졌으니까 얘랑 곱해지면 되죠. 그러면 1 플러스 2분의 ZY의 IR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찾아라 라는 거죠. 문제에서 송전단 전류가 얼마냐.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꼭 외워 두셔야 돼요. 근데 되도록이면 이걸 무작정 외우지 마시고 요게 이제 행렬로 표현되는 표준꼴이고 이게 표준식이고 이거 T형 회로의 행렬 표현이고 식이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외워주시면 좀 수월하시게 될 거다. 자, 그래서 이제 6번 문제의 경우 답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Y의 ER 플러스 1 플러스 2분의 ZY IR 정답은 1번
이렇게 설정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6번 문제 아주 대표적인 4단자 정수 쪽에서 표현되는 기출 문제가 되겠습니다. 신경 써서 외워주시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격하는 사람들 이거 다 외워가요. 그리고 4단자 정수 얘기는 실기시험에도 다 출제가 된다라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이거 나왔는데 틀리시면 진짜 곤란하죠. 신경 써서 봐주세요. 자, 다음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전선 중간에 전원이 없을 경우에 송전단의 전압 ES는 A의 ER 플러스 B의 IR이 된다. 뭐 당연한 얘기죠. 중간에 전원이 없으니까요. 수전단의 전압 ER의 식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지금 무턱대고 요거 주고 ER 찾아라 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이항을 시키는 거잖아요. ES는 A의 ER 플러스 B의 IR. 그래서 이제 ER을 찾으려면 ER은 ES 마이너스 B의 IR 그 다음에 A로 나눠준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찾으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일단 어때요? 보기에 없죠, 값이. 그러니까 일단 요건 풀인 자체가 아예 잘못됐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죠. 이때 이제 4단자 정수의 시작부터 여러분 천천히 들어가시면 돼요. ES, IS는 A, B, C, D. ER의 IR. 이때 지금 이제 얘를 구하니까 이렇게 됐는데 문제에서 얘를 찾아라 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요? 이 꼴처럼 얘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얘를 어디로요? 없애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쪽으로 넘겨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뭘 해줘야 됩니까? 역행렬을 설정해 줘야 돼요. 이게 여러분 이제 뭐 학교에서도 좀 공부하셨을 것이고 자기학회로 쪽에서도 한 번씩은 보셨을 것이고 만약 기억이 안 나시면 어쩔 수 없어요. 간단하게 외워버리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어떤 형태가 될 거냐? ER에 IR이 되기 위해서는 요거의 역행렬을 여기도 곱하고 여기도 곱하는 거죠. 그럼 역행렬을 곱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변에서는 이제 얘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얘만 남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좌변에다가는 역행렬을 설정해 줘야 되죠. 그럼 좌변에 역행렬을 설정할 때는 AD-BC 분의 1 잡고 그 다음 자리를 이제 바꿔야 돼요. 그럼 D, A 그 다음 나머지 BC는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들어와야 되죠. 여러분 여기 행렬이라고 하는 건 교환법칙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교환법칙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얘를 없애기 위해서는 앞쪽에 곱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도 어디다가 앞쪽에다 곱한다 라고 생각하셔서 앞쪽에다 곱했다 라고 보는 거죠. 이때 자, 이 부분 AD 마이너스 BC는 이제 이게 기본값이죠. 얼마요? 1이 된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게 1이 되니까 이 부분은 이제 고려할 필요가 없게 되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수전단 전압 ER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곱이 될 거니까 얘랑 곱 D에 ES 얘랑 곱을 이제 더해야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B에 IS가 될 거예요. 그러면 다시 쓰면 D에 ES 마이너스랑 플러스랑 만나면 마이너스가 이기죠. 마이너스 B에 IS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뭐가요?
수전단 전압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4단자 정수라고 하는 것은 행렬로 표현된 것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고, 행렬로 표현되다 보니까 행렬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역행렬을 곱한다라는 거. 우리가 이제 그거랑 똑같아요. 이제 만약에 5 곱하기 3인데 이 5를 없애고 싶으면은 5분의 1을 갖다 곱하면 툭툭 없어지죠. 근데 이제 행렬이라고 하는 건 얘를 없애려면 여기다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없앤다. 이런 형태로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D의 ES 마이너스 B의 IS. 그럼 정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3번이 되는 거죠. 이런 형태로 문제풀이를 해주시면 됩니다. 가볍게 생각하시면서, 가볍지는 않지만 물론 힘들겠죠. 행렬이라고 하는 걸 사실상 이 공부하면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사실 저도 이 행렬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거. 근데 일단 합격은 해야 되죠. 저는 또 수업은 해야 되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요소만 여러분들이 외워가지고 정리해 주시면 돼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7번 문제 됐고요. 이제 8번 문제로 가도록 하죠. 자, 다음 그림에서 4단자 정수 A, B, C, D는 이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 회로죠. 기본적인 회로. 우리가 내용 정리상에서 이렇게 되는 회로가 하나 있고, 또 이렇게 되는 회로가 하나 있다. 이거 우리 정리 한번 했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표현했을 때 여기 부분에 4단자 정수는 어떻게 될 것이냐. A, B, C, D는. 이건 어떻게 됐었죠? 이건 1, Z, 0, 1. 여기가 Z일 때. 여기는 Y죠? 그러면 1, 0, Y, 1. 이렇게 표현해서 나타낼 수가 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어드미턴스만 고려를 하고 있으니까 1, 0, Y, 1. 순서대로 A, B, C, D가. 정답은 1번 이렇게 봐주시면 되죠. 여러분 이거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기본 행렬꼴 설정하는 거. 이걸 외워두셔야 뒤쪽에서 이제 행렬을 선로를 해석할 때 뭘 하나 붙이고 빼고 해. 뭐 변압기를 붙인다든지 선로를 붙인다든지 하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표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꼭 확인하세요. 어드미턴스 요소만 고려하게 되면 1, 0, Y, 1. 임피던스 요소만 고려하면 1, Z, 0, 1. 결국에는 A, B, C, D, A, B, C, D, B가 임피던스, C가 어드미턴스. 앞서 우리가 문제풀이 했던 거랑 똑같은 개념 형태가 된다. 그래서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문제에서 이제 9번 문제로 넘어가야 되죠. 자,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형 회로의 일반회로 정수에서 B의 값은 뭐가 될 것이냐 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번엔 파이형이에요. 그럼 파이형 회로 쪽도 한번 설정해 봐야 되겠네요. 그죠? ES, IS는 A, B, C, D, ER, IR. 맞죠? 그거 이제 생략하고요. T형 회로를 우리가 공부했으니까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앞문제 풀이했을 때 들어갔던 부분, 노트 정리하신 부분 체크하시면 됩니다. T형 회로든 파이형 회로든 이렇게 이제 기본 형태로 설정하게 되면은 1 플러스 2분의 ZY는 A하고 D는 변하지 않아요. B하고 C가 이제 달라지죠. T에서는 이 자리가 Z의 1 플러스 4분의 ZY였는데 T에서는 이 자리가 Y였는데 파이형 회로에서는 요 성분이 Y로 넘어가 달라붙기 때문에 여기는 Z가 되고 여기가 Y의 1 플러스 4분의 ZY가 됩니다. 이렇게만 좀 바꿔주시면 되죠. 일일이 다 막 구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됐다. 그때 문제에서 B의 값이 뭐냐라고 했죠. 파이형의 B의 값은 여기 B 자리죠? Z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씩 또 접근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9번 문제는 뭐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고요. 하다 보면 4단자 정수가 재밌어요. 행렬이라는 게 좀 개념이 좀 낯설어서 그렇지. 자, 이번엔 10번 문제 보실까요? 자, 154kV, 300km의 삼상 송전선에서 일반으로 정수는 다음과 같다. A, B, C, D 이렇게 표현됐고, 송전선에서 무부하식 송전단에 154kV를 가했을 때 수전단 전압은 몇 kV냐? 일단 문제의 주 힌트가 뭡니까? 일반으로 정수, 즉 A도 주었고 B도 주었고 C도 주었고 D도 주었어요. 도트는 의식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송전단에 154kV를 가했다. 이게 154kV가 송전단 전압인 거죠. 그때 뭘 구하라고 했어요? 수전단 전압을 구하라고 했어요. 송전단 전압은 ES로 잡으시고. 그러면 지금 A, B, C, D 주고 송전단 전압 ES 준 상태에서 수전단 전압 ER을 찾으라고 했으면 4단자 정수 기본권을 설정을 하는 거죠. ES, IS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A, B, C, D ER에 IR. 그때 지금 찾으라고 한 게 A, B, C, D 다 준 상태고 ES 준 상태에서 ER 찾으라고 했으니까, 자, ES는 이렇게 곱이니까 A에 ER 플러스 B에 IR 이렇게 되는 이 식을 이용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 이 식에서 자,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될 게 요거에 ER 찾아야 돼, ER을. 근데 지금 보다시피 이 식을 처음 보게 되면요, 모르는 변수 개념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는 거죠. 식은 하나인데. 그럼 못 구해요. 식이 하나면 변수가 하나여야만 그 변수를 찾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 얘네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 준 걸 찾아봐야 되죠. 일단은 ES는 송전단 전압이니까 송전단에 154kV를 가했다고 했으므로 여기는 줬죠. 그 다음에 A 성분이 얼마예요? 0.930 줬고요. 그 다음에 B가 J150 줬죠. 그 다음 IR이 없네요. 지금 문제에서. IR이 없으면요. 이 IR이 없으면은 이 ER을 찾을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문제를 다시 봐야 됩니다. 문제 다시 보니까 요거요. 요걸로 이제 우리가 접근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4단자 정수가 들어갔으니까 중거리 송전선로로 접근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회로 구성이 될 것이고, 그때 여기가 ES가 되고 여기가 IS가 되고 여기가 IR이 되고 여기가 ER이 되고, 그렇죠? 이쪽으로 이제 IC가 갈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이제 부하가 있어야 요 전류가 들어와서 일부 빠지고 이렇게 돌아간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가 지금 무부하라고 했다라는 것은 부하가 없다라고 하는 건 회로가 열렸다는 얘기고, 회로가 열렸다는 얘기는 거기에 해당하는 임피던스가 무한대라는 얘기예요. 임피던스가 무한대. 임피던스가 무한대니까 전류는 흐를 수가 없는 거죠. 그쵸? 이 전류는 흐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에서 봤을 때 지금 ES, A의 ER 플러스 B의 IR이니까 이쪽 부분은 고려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시성분을 고려하는 게 아니니까 지금. 그러면 결국 IR이 얼마란 얘기입니까? IR이 전류 못 넘어가니까 IR은 없는 거죠. 얘가 얼마예요? 0이 되는 거죠. 0이 되니까 이쪽 부분은 고려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고, 이쪽 부분 고려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니까 요거만 남는 거죠. 지금 문제에서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게 수전단 전압이므로 수전단 전압 ER이라고 하는 것은 A를 넘겨서 나누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A가 얼마입니까? 0.930이죠. 0.930분의 1 곱하기 154kV.
송전단에 154kV 가했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거 계산기로 눌러주면 되죠. 계산기 눌러줬더니 얼마 나온다? 166kV가 나오게 됩니다. 정답은 이제 3번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문제풀이는 여기까지는 된 거고요. 그 다음 얘기를 또 한번 해봐야 돼요. 여기 지금 전개되는 과정은 다 뭐 받아들여지실 거라 봅니다. 그 다음 얘기는 무슨 얘기가 지금 필요한 거냐? 얘가 지금 154kV인데 문제도 준 게 구해보니까 이쪽 전압이 지금 얼마예요? 166kV예요. 어디가 더 커? 이쪽이 더 크죠? 여러분, 전류라고 하는 건 전위가 높은 곳에서 전위가 낮은 쪽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 상태가 되면은 무부하 상태에서 수전단 전압이 송전단 전압보다 높으니까 전류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거꾸로 갈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페런트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상황은 지금 무부하 상태를 만들면서 이제 페런트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 그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이제 이 전압을 다시 작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L을 갖다 붙인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는 C를 줄여준다든지 해가지고 조치를 취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10번 문제는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으로 정수가 A, B, C, D이고 송전단 상전압이 ES인 경우 무부하 시 송전단의 충전 전류는 이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즉 송전단 전류를 이제 설정한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요거는 이제 앞 문제랑 이제 비슷해요. 그러니까 앞 문제를 우리가 풀어봤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제 조금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무부하시다라고 했죠. 무부하시. 무부하시다라는 것을 4단원 정수에서 설정하는 기본 회로에 접목을 시켜서 표현을 한번 해본다면 이렇게 이제 기본 회로가 설정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기본 회로 설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 여기가 ES가 되고 여기가 IS가 되고 여기가 ER이 되고 여기가 이제 IR이 된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제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게 IC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표현했는데 무부하시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이제 부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부하가 없다는 얘기는 이게 이제 임피던스가 얼마예요? 무한대다라는 거죠. 임피던스가 무한대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 전류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 상태에서 충전 전류, 송전단 전류 이렇게 표기됐다는 얘기는 얘네들이 같다는 얘기잖아요. 얘네들이 같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됩니까? 요게 IC가 충전 전류예요. 이게 C에 흐르는 전류가. 그럼 이 전류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뒤에서 오는 게 아니라 앞에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곧 여기가 무부하가 되게 되면 들어오는 전류가 그대로 이렇게 빠져나간다라는 얘기예요. 결국에 IS랑 IC가 같아진다라는 거죠. 언제? 무부하 상태가 된다면 그때의 IS 또는 IC가 어떻게 표현될 거냐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정리를 해줘야 될까요? 마찬가지예요. 기본 거를 설정하셔야죠. ES, IS는 A, B, C, D, ER, IR. 자, 이렇게 표현했을 때 지금 전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어디를? 전류 성분만 설정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럼 IS는 C의 ER 플러스 D의 IR 여기 식을 이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부하 상태니까 IR이 없어진다라고 했으니까 이 IR이 없어진다라는 거죠. IR이 이렇게 없어지고 나니 송전단 전류는 C에다가 ER의 곱으로 표현이 될 것이다. 그럼 여기서 또 찾아보는 거예요. 없죠? 지금 여기에 보니까 송전단 전압으로 표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수전단 전압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좀 바꿔봐야 되죠. 그럼 결국 다시 이것도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ES는 A의 ER
플러스 B의 IR 이렇게 될 거고 무부하 상태니까 IR이 없어지므로 뒤에 건 고려할 필요가 없고 요거죠. 이때 요 자리에 지금 이걸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야 이제 ES로 식이 표현이 되겠죠. 그럼 2R이면 그쵸? 2R이면 이거 넘기면 A분의 ES가 되겠네요. 그 A분의 ES를 어디다가 여기다가 이제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식을 다시 정리하면 IS는 C에다가 요게 들어오니까 A분의 ES가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요 모양을 이제 본인 찾아야 되는데 지금 보기 꼴을 보니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죠. ES를 이쪽으로 빼주면은 어차피 같은 겁니다. A분의 C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A분의 C 곱하기 ES. 정답은 4번. 이런 형태로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11번 문제 이렇게 이제 표현되죠. 그러니까 10번과 11번 문제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그 정리를 하실 때 이제 뭐 둘 중 하나를 먼저 이렇게 딱 특히나 10번 문제를 이제 풀이 방법을 이렇게 가는 거구나라고 알아주시면 11번 문제도 풀이가 쉬워져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뭘 가지고 자꾸 생각을 하시냐면 아니 만약에 문제가 다르게 나오면 어떡하냐. 여러분 어차피 그 100분의 100문제를 푸는 자격증 시험 또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설정하는 그 일종의 그 시험들은 대부분 짧은 시간에 다수의 문제를 풀잖아요. 그러면 짧은 시간에 다수의 문제를 푸는 건요. 머리가 정말 좋지 않은 이상은 그 앉은 자리에서 새로운 식을 유도하거나 새로운 방법을 강구해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유사한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생각을 하시기에 앞서서 일단은 기존에 출제됐던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먼저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 외적으로 나오는 건 과감하게 틀리시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그게 공부 방법이 그게 맞는 거고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어떻게 해보려고 하신다기보다는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는데 이 문제가 유형이 나오면 약간 비슷하면 그 정도만 좀 응용한다. 이렇게 설정하셔서 가시는 게 좋아요. 제가 자주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가 이제 처음 여행 간 곳은 또는 처음 간 곳은 길을 헤매죠. 갔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처음 갔으니까. 그러니까 문제도 처음 보면 당연히 헤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헤매는 걸 시험장이 아닌 우리 공부할 때 지금 헤매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갔던 길은 나중에 다시 간다면요. 길을 헤매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풀어봤던 문제를 시험장에서 만나면 헤매지 않고 그대로 풀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로 생각을 하셔야지. 우리가 뭐 탐험가도 아니고 우리가 머리가 굉장히 좋아서 앉은 자리에서 막 새로운 문제를 막 슈퍼컴퓨터처럼 막 풀어내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 인지하시면서 10번 문제를 바탕으로 11번 문제가 풀리는 이런 패턴으로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 꼭 좀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이 문제 처음 보면 못 풀죠. 더군다나 지금 풀이 보세요. 한글이 하나도 없잖아요. 한글이 하나도 없는데 저게 저 얘기구만 이라고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건 10번 문제를 풀어봤기 때문이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서 기존에 출제됐던 문제는 놓치지 않는 형태가 될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12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은 회로정수 A, B, C, D인 송전선로의 변압기 임피던스 ZR을 수전단에 접속했을 때 변압기 임피던스 ZR을 포함한 새로운 회로정수 D0는 얼마냐? 그러니까 기존에 송전선로가 있고 거기에 변압기를 갖다가 붙였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이 상황이 되는 거죠. 기존에 이렇게 지금 설정이 되는 송전선로가 있었는데 여기 이제 TL이죠. 여기까지만 해석을 하게 되면 A, B, C, D 이렇게 해서 이제 해석을 하면 됐던 거예요. 그럼 송전선로 다음에 이제 누가 있어요? 변전소가 있는 거죠. 서브스테이션이. 그럼 변전소 안에 이제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제 변압기가 있다 이 말이에요. 변압기가 지금 직렬로 달라붙어 있는 겁니다. 변압기가 직렬로 달라붙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앞서 문제에서 풀었던 임피던스 요소만 고려한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 부분이 들어가게 되니까 1Z, 0, 1 요게 이제 표현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우리가 표현했을 때 ES, IS가 되고 여기가 이제 ER, IR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 또다시 송전선로가 또 있다. 이렇게 표현한 송전선로가 또 달라붙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4단자 정수가 또 들어와야 되죠. 그럼 얘가 또 이 사이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이에. 그럼 얘는 또 한 칸 뒤로 밀리는 거죠. 여기가 전압, 이제 요게 이쪽 자리로. 이게 빠진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 얘가 빠지면요. 그럼 얘만 남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블럭만 갖다 껴주면 돼요. 근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얘를 갖다가 여기다 갖다 붙이면 안 된다는 거죠. 얘를 만약 얘가 추가됐을 때 얘를 이 사이에 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순서대로 넣어주시고 순서대로 빼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는 여기까지만 설정이 됐으니까 이 부분만 고려하시면 되겠죠. 그랬을 때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송전단 전압이나 송전단 전류가 아니라 얘랑 얘의 행렬 곱으로 표현했을 때 나타나는 D0. 그럼 D0가 어디가 될까요? 얘랑 얘랑 행렬 곱을 해서 채운다라고 하면 A, B, C, D 이 자리죠. 이 자리. 이 자리는 어떻게 되죠? 얘랑 얘랑 곱하면 여기 되고요. 얘랑 얘랑 곱하면 여기 됩니다. 또 얘랑 얘랑 곱하면 여기가 되죠. 얘랑 얘랑 곱하면 이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 곱하면 C, Z, 얘 곱하면 플러스 D 이렇게 들어가죠. 그때 지금 이게 변압기인데 문제에서 변압기 임피던스를 ZR로 잡았으니까 CZR에 플러스 D, CZR에 플러스 D. 정답은 4번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죠. 네, 이런 형태로 추가가 되는 부분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3번 문제 쪽 가보죠. 일반으로 정수가 A, B, C, D인 선로의 임피던스, 선로 임피던스가 임피던스예요. ZR분의 1인 변압기가 수전단에 접속된 계통의 일반으로 정수 중 D0는 거의 똑같은 거죠?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선로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되는 송전선로가 있었고 여기서 만약에 송전단 전압, 수전단 전압 설정해서 끝나면 A, B, C, D로 끝나는데 여기서 지금 변전소로 들어왔다 이거죠. 송전선로는 T 슬러시 L, 변전소는 S 슬러시 L. 여기 지금 변전소가 자리 잡고 있더라. 거기에 지금 임피던스가 ZR분의 1인 변압기가 붙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변압기가 지금 붙어 있는데 그 변압기 성분을 임피던스로 잡았잖아요. 임피던스는 직렬이죠. 어드미턴스가 병렬인 거고. 그러니까 여기가 변압기가 직렬로 이렇게 붙어 있다. 라고 설정하는 거죠. 그럼 여기 이제 이 변압기 임피던스가 얼마예요? ZR분의 1로 잡아놓은 거죠. ZR분의 1로 잡아놓으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기본 행렬꼴이 어떻게 되죠? 어떻게? 요거랑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했을 때 여기 행렬꼴이 얼마였어요? 1Z 0 1이었죠. 그러니까 요거 마찬가지로 1 ZR분의 1, 문제에서 ZR분의 1로 줬으니까 0, 1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랬을 때 마찬가지예요. 지금 누구 찾으라고 했어요? D0를 찾으라고 한 거죠. D0. D0 찾으라고 했으니까 얘랑 얘랑 곱하면 A, 얘랑 얘랑 곱하면 B, 얘랑 얘랑 곱하면 C, 얘랑 얘랑 곱하면 D. 그래서 얘랑 얘 그러면 C의 ZR분의 1 플러스 D. 근데 지금 요 꼴을 여기서 찾아보려고 하니까 없죠. 왜? Z로 지금 통분시켜 놨잖아요. Z로 통분시켜 줘야 되죠. Z로 통분시킨다라고 하게 되면은
자, 먼저 앞에 있는 항은 ZR분의 C 그대로 있으면 되고, 뒤의 항은요. ZR로 통분시키면 ZR의 D로 표현이 돼야 되죠. 그러면 이제 ZR분의 C 플러스 D의 ZR. 뭐 이렇게 이제 표현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찾아줘야 돼요. C 플러스 D의 ZR, C 플러스 D의 ZR. 정답은 1번.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13번 문제도 이런 형태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비슷비슷해요. 너무 어렵게 나온 형태들은 뭐 제외하고선 네, 수준은 고만고만하다 생각하시면서 기본꼴만 잘 정리해 주시면 문제풀이 하시는데 큰 문제는 없죠. 자, 14번 문제 가도록 하죠. 그림과 같은 회로에 있어서 합성 4단자 정수에서 B0의 값은, 자, ZTR은 수단단에 접속된 변압기 임피던스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들 표현되는 것만 좀 다를 뿐이지 기존에 송전선로가 있고 변압기를 갖다 붙인 거죠. 여기는 얼마가 돼요? 간단하게 그냥 쓰겠습니다. A, B, C, D죠. 여기는요. 지금 변압기 임피던스라고 했으니까 직렬 요소로 설정한 1, Z, TR, 그 다음에 0, 1. 그래서 행렬 곱해가지고 잡아주면 되는 거죠. 이건 여러분들이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제가 뭐 이 정도면 넘어가도 되겠죠. 앞 문제 충분히 지금 했으니까. 지금 또 하면 지루해요. 그죠? 여러분들이 한 번씩 해보시고. 자, 그 다음 문제. 자, 그림과 같이 4단자 정수가 A1, B1, C1, D1인 송전선로 양단에 ZS, ZR 임피던스를 갖는 변압기 연결됐다. 합성 4단자 정수 중 A의 값은, 이 문제가 요거죠. 설명만 하고 넘어갈 거예요. 이렇게 이제 송전선로가 있었어요. 이렇게 철탑 설정해서 표현되는 송전선로가 있었는데, 가장 우리가 처음 회로가 또는 수식이 간단한 게 이 상태에서 송전단 전압, 수전단 전압, 송전단 전류, 수전단 전류 설정했었는데, 우리가 바로 앞쪽 문제에서 그 수전단 쪽에 변압기 한 통 매달아 놓고 여기 요소까지 감안해서 이렇게 해석한 게 바로 앞 문제였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문제는 뭘 말하는 것이냐? 이 송전선로 앞에 또다시 변전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변전소가 있고 송전선로 있는데 그 송전선로 앞에 또다시 변전소가 또 있다. 근데 그 변전소에도 지금 변압기가 이렇게 직렬로 매달려 있더라. 그러면 여기에 4단자 정수, 여기에 4단자 정수, 여기에 4단자 정수 3개의 행렬 곱으로 여러분들이 설정해 주시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다 설정했을 때 A값 찾으란 얘기죠. 그럼 행렬식만 제가 지금 만들어 드릴게요. 여기 1, ZS 0, 1. 송전선로는 A1, B1, C1, D1. 여기는 1, ZR 0, 1. 이렇게 해서 이제 행렬 곱을 하시면 되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주의하실 게 뭐냐? 반드시 앞에서부터 천천히 가야 돼요. 식이 뭐 복잡해지나 어쩌니 그 필요 없어요. 무조건 앞에서부터. 그러니까 얘랑 먼저 하고 그 결과값하고 다시 얘랑 다시 곱을 해주셔야지. 얘네 둘이 먼저 하고 얘랑 해야지. 안 돼요. 무조건 순서대로 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이제 뭐가 될 거냐라고 봤을 때 3번이 되겠습니다. 제가 안 해도 되겠죠?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좀 잘해서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16번 문제 갑니다. 자, 일반으로 정수가 같은 평행 2회선에서 A, B, C, D는 1회선인 경우 몇 배로 되느냐라고 돼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평행 2회선이죠. 그럼 서로가 서로한테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얘는 뭘로 해석해야 되느냐? 병렬로 해석을 해줘야 돼요. 병렬로. 그럼 병렬로 해석한다라고 하게 되면요. 우리가 이제 그 R 성분, 임피던스 성분과 어드미턴스 성분이 다르죠. 병렬로 갖다가 임피던스를 붙이면 작아지잖아요. 임피던스는. 우리 회로에서 다 했던 거니까요. 어드미턴스는 병렬이면 오히려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 1회선인 상태에서 2회선으로 설정해서 병렬로 해석이 되니까 B가 임피던스 요소죠. C가 어드미턴스 요소죠. 그래서 B에 해당하는 임피던스 요소는 어떻게 돼야 된다? 2분의 1로 줄어야 돼요. 근데 C 어드미턴스 요소는 2배가 되면 되는 거죠. 2배. 그쵸? 얘는 틀린 거고, 임피던스 요소는 2분의 1로 줄어야 되고 어드미턴스 요소는 2배가 돼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A하고 D는 어떨까요? 같아야 되는 거죠. 정답은요? 3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돼요. 네, 여러분 이거 A, B, C, D 그랬을 때 얘랑 얘는 크기가 같고 항상. 그쵸? 얘는 임피던스 요소, 얘는 어드미턴스 요소. 그러니까 임피던스는 병렬로 붙이면 2분의 1로 줄어드는 것이고 절반으로. 그 다음에 어드미턴스 요소는 2배로 커지는 것이죠. 그거 뭐 회로 때부터 우리가 많이 했던 거니까요. 그렇게 여러분 설정하시면 얘기는 다 될 것 같아요. 16번 문제 이 정도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가시죠. 17번. 자, 2회선에 송전선로가 있다. 사정에 의해서 그중 1회선을 정지시켰다. 이 송전선로 일반으로 정수 B의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16번 문제 잠깐 보시죠. 16번. 여러분 16번 문제는 지금 평행 2회선에서 A, B, C, D는 1회선인 경우에 몇 배냐. 그러니까 16번 문제는 1회선이 있었는데 어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1회선을 더해가지고 몇 회선으로? 2회선으로 하자 이 말이에요. 그런데 17번 문제는 2회선이 있었는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 1회선을 정지시켜가지고 다시 몇 회선으로? 1회선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1회선에서 2회선이 될 때 임피던스는, 자, 요건 이제 지워버리고요. 2회선이 될 때 임피던스는 줄어들죠. 절반으로. 어드미턴스는 늘어나죠. 그럼 2회선에서 1회선이 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죠. 그럼 임피던스는 커져야 되고 어드미턴스는 작아져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1회선이 2회선이 되면 이제 임피던스 요소는 2분의 1로, 어드미턴스 요소는 2배. 2회선이 1회선이 되면 임피던스는 2배, 어드미턴스 요소는 2분의 1배. 이렇게 돼야 된다. 따라서 B의 크기, B가 누구죠? 이게 임피던스죠. 임피던스니까 몇 배로 돼야 돼요? 2배로 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7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1회선, 2회선이면 병렬 설정해서 여러분 잡아둔다. 그렇게 설정해 주시면 되죠. 회로 뭐 복잡하게 거기 회사에 나와 있는 거 물론 뭐 그렇게 풀어주셔도 됩니다만 언제 그걸 그렇게 다 일일이 풀고 있습니까? 특성만 잡아내시면 됩니다. 특성만.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18번 문제 보시죠. 자, 그림에서와 같이 일반으로 정수 A, B, C, D의 송전선로 길이가 2배로 되면 그 전체의 일반으로 정수 A0, B0, C0, D0는 어떻게 될 거예요? 이거 뭐 두 개 행렬 곱해주면 값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정리는 여러분들이 좀 부탁을 드리고, 네, 정답은 1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8번 문제는 뭐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송전 특성 중에서 단거리 송전선로 및 중거리 송전선로까지 해서 이제 부분이 설정이 되게 됩니다. 디테일하게 우리가 이제 문제풀이를 좀 쭉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에서 필요로 하는 거 이론 정리 보시고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지까지만 좀 잘 설정하셔가지고 봐주시면 뭐 문제풀이 하시는데 큰 무리는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문제는 추후에 다시 또 진행하도록 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